자, 2021년 5월 2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이제 돈 봉투가 오고 간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5개월 후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 이재명이라는 분이 민주당의 정식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정확히 2021년 10월 10일입니다. 그날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를 했고 제가 추천서를 부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전대 돈봉투 의혹, 나비 효과라는 그래픽입니다. 2021년 5월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21년 10월 10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지난해 4월 송영길이라는 분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어떻게 됐습니까? 송영길 서울시장은 결국 당선이 되지 못했고 그 송영길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 거기에 누가 배지를 달게 되죠?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기울어진 운동당에서 치러진 경선이나 다름이 없었다. 부정이 드러나면 현 지도부 체제도 정당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구자영 차장님, 실제로 저런 좀 우려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설마가 지금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민주당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당시 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로는 홍영표 후보가 출마를 했었고요. 또 당내 최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연대, 민평연대 지원을 받는 우원식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 가세를 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졌는데 일반적인 관측은 당내 최대 개파이자 또는 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후보인 홍영표 후보가 이 신승을 거두지 않겠나 이런 이제 관측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뜻밖의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친문 후보가 아니라 송영길 후보가 당선됐을까 의아했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정근 녹취록을 통해서 왜 이변이 발생됐는지 그 이변의 이유에는 이런 돈봉투 살포가 이변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정황 증거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치러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예.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늘 불공정 경선이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하. 더더군다나 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를 약간 한 달이라도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낙연 후보 측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날짜대로 그냥 전당대회를 치렀고 더더군다나 그 앞서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상당한 득표를 하고 사퇴한 후보의 이 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다른 후보들에게 전가할 것이냐 아니면 빼고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사표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직권 결정을 당시 송영길 당대표가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러한 아하. 조치 하나하나가 사실상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송영길 당대표가 아니었다라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없었을 거 아니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라면 정권 교체가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 특히 비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송영길 저런 후보는
전 당대표로서 당이 지금 도와주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아하. 송영길 후보와 송영길 캠프에서의 있었던 굉장히 부도덕한 일 아니냐.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에 뭐 가정이 있겠어요. 송영길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나간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이 안 터졌으면 더 압도적으로 이겼겠죠. 그건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고 또 우원식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분이에요. 아하. 그래서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3명이 3파전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의원만 밀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원식 의원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많이 도왔던 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또 사퇴한 후보의 투표를 무효표로 하는 거 이게 송영길 대표가 대표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원 당규 해석상 사퇴한 후보의 표는 무효표로 하는 게 유권 해석상 맞아요. 그리고 이미 50%를 넘은 후보인데 갑자기 당원 당규 해석으로 해서 다시 결선 투표를 해라. 이거 굉장한 정치적인 혼란을 줄 수 있고 예?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대선 후보로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가정은 좀 지나칠 수 있고 예. 민주당은 뭐 돈봉투 이거 당연히 잘못했습니다만 국힘도 보면 국민의힘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후보로 나가고 싶었습니다만 양두 구육 문제로 징계해가지고 1년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예. 유승민 후보 당원 100% 당심으로 해서 못 나갔잖아요. 출마도. 네네. 나경원 의원도 윤심 얘기를 했더니 윤핵관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결과적으로 못 나갔잖아요. 그러면 돈봉투 살포복도 잘못된 거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아예 대통령이 사실상 김기현 대표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었어요. 예. 결과적으로 양쪽 다 지금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